네, 오늘은 중식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차오산 요리입니다. 이 차오산 요리가 중국의 8대 요리 그리고 4대 요리에도 들어가 있는 광동 요리잖아요. 그 광동 요리에 속해 있는 요리 계열인데요. 이 차오산 요리 같은 경우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를 했었고, 그리고 제 인스타에도 굉장히 자주 출연하는 요리 계열이라 오늘 메뉴들이 너무 낯설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게 여러분 가성비의 끝판왕입니다. 상하이에서 이런 가성비 정말 찾기 힘들어요. 음식 맛이야 당연히 맛있고 분위기랑 접객 수준까지 최고인 집이라 소개하면서도 지금 굉장히 좀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소개할게요.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좀만 더 들어가면은 반롱 TND라고 꼭 중국 무협지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분위기로 이뤄진 대규모의 CBD. 그래서 볼거리도 많고 사진 명소들도 많아가지고 식사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하셔가지고 구경하다가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홍차오후이라는 집이에요. 이 커다란 별장 독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네 구경하다가 지금 지각할 뻔했어요. 중식당답게 메뉴판도 무슨 잡지 마냥 상당히 두껍습니다. 네, 벌써부터 맛있죠 이건. 1층은 오픈형 테이블이고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은 크고 작은 룸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오늘 저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장 큰 방으로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과일이랑 차 한 잔씩 하면서 인원을 기다릴 수 있었고요. 창밖 풍경이 여기가 상하이라기보다는 꼭 수저우나 항저우 같이 무슨 영화 세트장처럼 상당히 운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인원들이 다 도착을 하고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면은 먼저 냉채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오늘은 디저트 포함해서 자그마치 30가지가 나오는 코스 요리인데, 근데 가격이 인당 800위엔대, 하나로 16만원이죠. 한 끼 식사에 16만원? 이게 뭐 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오는 걸 보면 무조건 이건 가성비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 거예요. 이 코스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사전에 주문을 해놓고 코스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식당에서 보통 메뉴 주문을 하는데도 주문에 마치 항문이 있는 것 마냥 나름 규칙 같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명이 하는 자리다 그러면은 냉채 몇 개랑 탕 하나, 뭐 볶음 요리 이렇게 해가지고 총 16개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요. 요즘은 이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손님들 대접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좀 형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형식적이다라고만 치부하기엔 어떻게 주문하느냐 그거에 따라 만족도가 천차만별이라 보통은 주문을 잘하는 친구가 항상 주문하곤 합니다. 근데 이날은 접대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같이 한 친구들이 다들 먹는 거에 진심이기도 하고 주종들이 각자 다 달라가지고 그거에 맞추느라 메뉴도 다양하게 주문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중식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괴식이라고도 불리는 삭힌 계란, 비단입니다. 근데 요즘은 양식에서도 줄곧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괴식이란 인상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곁들여진 요 꽈리고추 같이 생긴 요거는 고추계 에르메스라 불리는 짱수강 고추인데 껍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근데 고추 향미는 굉장히 강한데 매운맛은 없는 그런 고추예요. 그래서 고급 중식당에서 요즘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짭조름하게 간을 내주는 특제 소스, 여기에 푸딩 마냥 살짝 응고되어 있는 상태로 아래 깔려 있는 거, 이것도 상당히 특이하네요. 그리고 차오산 식당을 가면 냉채로 무조건 주문하는 메뉴, 루수이 거위인데요. 이 루수이라는 게 차오산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스인데 짭조름함 안에 살짝 수량도 같이 들어간 그런 소스입니다. 그 소스에다가 거위의 각종 부위들을 절여가지고 또 살짝 훈연향도 들어가 있었고요. 거위는 또 일반 거위보다 몸집이 2배 가까이 큰 사자머리 거위, 그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거를 머리, 날개, 물갈퀴랑 그리고 푸아그라도 있었고요. 이 각 부위들이 소스 때문에 맛이나 간은 다 똑같았었는데 부위별로 식감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 각자 다 다른 요리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절여 나온 전복, 전복을 얇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가운데 병아리콩 요거랑 해서 나비 모양으로 나왔어요. 또 알이 꽉 들어차 있는 게 특제 소스에 숙성을 시켜가지고 나온 거고요. 특이한 건 이게 굉장히 차갑게 해서 나와가지고 무슨 아이스크림, 슬러시 그런 식감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냉채들만 해도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술도 금방금방 비워지네요. 그래서 주변에서 주당들이랑 같이 하는 자리다 그러면은 가장 1순위로 선택하는 요리 계열이 오늘 이 차오산 요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빠랑위라는 생선이에요. 이게 예전엔 차오산 지역의 어부들이 어업을 나가서 며칠 동안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주 메뉴였는데 지금은 차오산을 대표하는 음식 그중 하나로 거듭나 있습니다. 이게 해풍에 말려진 생선을 저온 조리해가지고 올려진 거라 감칠맛이 상당해요. 보통은 껍질채로 나와가지고 껍질을 발라먹는 거지만 이 집에서는 다 제거를 해가지고 먹기 편하게 올려져가지고 좋았습니다. 술안주로도 최고였고요. 이번엔 냉채지만 굉장히 큰 요리였는데요. 살짝 데쳐진 코끼리 조개랑 얼음닭, 그게 주 메뉴입니다. 이 얼음닭이라는 게 특정 닭 종류가 아니라 그냥 조리 방식이에요.
광동 후이저우 지역, 거기서 180일 동안 방목해서 키운 닭, 그걸 익힌 다음에 얼음물에 담그면 껍질이 수축이 돼가지고 아삭아삭해요. 그리고 중간에 닭기름은 응고된 상태로 푸딩같이 변해 있고요. 이걸 잘게 썰린 각종 채소들이랑 묻혀가지고 같이 먹는 건데, 기름지지만 아삭한 닭껍질 그리고 코끼리 조개의 쫄깃함이 동시에 씹히니까 이것도 참 별미네요. 참고로 이 메뉴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광동 순더 지역의 대표 메뉴인 순더 위성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요리인데, 오늘 이 요리랑 같은 방식이지만 그 순더 위성, 그거는 주재료가 생선 사시미를 사용을 합니다. 순더 요리집 가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게까제가 게까제 푸딩에 감싸져 나온 것도 있고요. 이거 말고 다양한 냉채들이 또 한바탕 나오거든요. 물론 이날 사람이 많아가지고 술 한잔씩 하면서 수다 떨면서 먹은 것도 있지만, 무슨 냉채 즐기는 데만 1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냉채가 끝나면 남쪽 요리의 자존심, 탕 요리가 올라왔어요. 뚜껑을 열면 서시어라고 복건성 일대에 서식하는 조개, 여기다가 숙성시킨 타마릴로, 그걸로 만든 탕즙이 부어지면서 탕의 온도로만 조개살을 살짝 익혀줍니다. 조개랑 같이 들어있는 숙주나물, 이것도 아삭하게 씹히고요. 기본적으로 새콤함이 진했던 탕즙에서도 바다향이 은은하게 묻어나오는 게 일반적인 쏨탕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1시간 이상 즐겼던 냉채 때문에 내려갔던 체온이 갑자기 순식간에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중식에선 이렇게 냉채랑 열채 사이에 탕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끝나면 이제부터 뜨거운 요리들이 나온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랍스터 요리. 보스턴 랍스터였는데 잘 손질된 랍스터랑 쭈청타, 동남아 바질이죠. 그걸 올린 상태에서 거기다가 고온의 뜨거운 양념 기름, 그거를 부어가지고 익혀 나오는 거예요. 탱탱한데 야들야들한 식감의 랍스터 살이 살짝 매콤하기도 하고 바질이랑 마늘향 때문에 꽤나 친숙한 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따자셰, 상하이 털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이 그 털게 시즌이라 정말 어딜 가도 게 요리가 정말 많이 보이는데, 오늘 건 좀 특별합니다. 털게에 게살이랑 게 내장 그리고 샥스핀이 들어가요. 먼저 게살이랑 게 내장을 시간차로 어느 정도 볶아요. 그리고 차오산 지역의 노게로 장시간 우려낸 탕,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부어집니다. 이게 끓고 어느 정도 약간 녹진해지면은 위에 샥스핀이 올려주고요. 이렇게 한번 끓여가지고 개인 뚝배기에 담겨 나와요. 대충 어느 정도 감은 오는 그런 맛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훨씬 선명하더라고요. 근데 느끼함은 1도 없어가지고 먹기 상당히 편했습니다. 게나 샥스핀, 그것도 먹을만 했지만 이 노게를 우려낸 탕이 전체 풍미를 확 올려줘요. 닭국물의 깊은 맛에다가 게의 선미,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이게 어우러지니까 맛이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뜨겁기도 오지게 뜨겁고요. 새콤하게 절여진 이 동가시란 채소에 같이 볶아진 와규예요. 그리고 햄미역이 들어간 새우 전병, 요거 맛있더라고요. 또 마늘종이랑 같이 볶아진 게까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흑돼지의 갈비살로 겉바속촉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줬던 메뉴라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근데 지금 이거 편집하면서 화면으로 보니까 바로 생각이 나네요, 그 맛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던 메뉴들이 다른 집에 가면 충분히 에이스로 불릴 만한 요리들인데, 여기선 상당히 겸손한 그런 비주얼이 돼버립니다. 네, 이번엔 1kg 정도 돼 보이는 수조기로 만든 요리예요. 셰프님이 또 장비들을 바리바리 들고 이렇게 방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뚝배기에다가 닭기름을 두르고요. 대량의 마늘이랑 양파로 향을 한번 내줘요. 그리고 손질된 수조기 이게 올려진 다음에 그 위에 푸닝 또장이라고, 푸닝이라는 지역의 명물인 콩소스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뚜껑 위에다가 브랜드를 뿌려가지고 불쇼와 함께 향도 한층 입혀져가지고 테이블에 올려지는 건데, 이게 뚜껑을 열자마자 퍼져나오는 그 향미가 방 한가득을 메워줍니다. 좀 아까 만들어지는 거를 보면 그냥 손질된 몇 가지 재료들을 넣고 익히고 불쇼 한번 하고 뭐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결과물은 정말 어메이징해요. 안에 수분기는 확실하게 잠궈진 상태로 흐트러짐 하나 없이 익혀진 생선, 탄탄한 식감에다가 생선 속까지 마늘향을 잔뜩 머금고 있었어요. 이 쫀쫀했던 껍질도 식감을 더해주는데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제가 익힌 생선은 갈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 수조기도 엄청 좋아한다는 걸 이날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어요. 자, 계속되는 큰 요리, 양고기가 준비 중입니다. 중국에서 양고기로 유명한 짱수 하이먼, 그 지역의 애기 사냥, 그걸 사용을 한 건데, 그 지역 양고기가 육질도 훌륭하고 또 양 잡내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깔끔한 맛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히 겨울철에 엄청 많이 찾거든요. 여기에
오늘 먹을 건 그 하이먼 지역의 양고기, 양 중에서도 뱃살 부위로만 담겨 있습니다. 이걸 차오산 방식으로 조리를 한 거라 차오산과 그리고 여기 현지 맛이 결합된 거예요. 보기엔 소스가 간장 베이스의 그 홍샤로 그 홍소육 소스랑 비슷해 보이죠. 맛도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홍소육 소스만큼 그렇게 달지 않아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폭삭 익혀진 육질, 이게 애기 양이기도 하고 사전에 먼저 3시간 이상 찜통에서 쪄진 거라 육질이 정말 미쳤습니다. 참고로 양고기랑 마오타이는 정말 최고의 조합이거든요. 바이주 애호가이시라면은 이 집의 양고기 꼭 드셔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계절이랑도 너무 잘 맞고요. 오늘 뜨거운 요리의 마지막은 역시 탕으로 선택을 했어요. 고기 완자랑 생선 완자, 그거를 야채로 끓여진 탕에 익혀 나오는 건데 차오산 그 지역이 완자도 꽤 유명해요. 보통은 수공 완자라 그러면은 1-20분 정도 쳐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차오산 완자는 몇 시간씩 때려 쳐가면서 만들어진 거라 탄탄하기가 무슨 골프공 정도라서 아무튼 그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실제로 씹어보면은 그 탱탱함의 차이가 바로 느껴지고요. 완자 말고 이 야채를 우려낸 탕, 이 탕 맛이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이 타이밍에 올려진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입이랑 내장이 한번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식으로는 운남 화태가 들어가 있는 호빵? 네, 호빵이에요. 겉에는 정말 무슨 돌멩이 마냥 건조하고 바삭하게 나왔지만 안은 또 구름처럼 말랑한 그런 호빵이었습니다. 또 화태의 단짠단짠한 맛이 먹을수록 기분 좋아지는 그런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디저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4시간짜리 저녁 코스가 끝났는데 이 코스가 16만 원이면 충분히 가성비라고 할 만하죠. 물론 이날 저희가 14명이라 인원이 많아가지고 단가가 내려간 것도 있지만 이 집의 리뷰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객단가 그걸 확인을 해보면 200유엔대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 저렴하죠.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면 느끼셨겠지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뭐 식재료나 플레이팅 뭐 그런 게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믿고 한번 다녀오셔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네, 오늘 접시 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맛있었던 메뉴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이 집이 단품으로도 주문이 가능하니까 오늘 영상 거기서 괜찮다 싶은 거 캡처해 두셨다가 가셔가지고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이 다 기본 이상을 해가지고 같이 간 사람한테 욕은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아무래도 대형 중식당이다 보니까 큰 요리들 위주로 메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시는 것보다는 여럿이 가는 모임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자리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났고요. 제가 요즘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좀 섹시해졌어요. 날 많이 추우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빨리 회복해서 멀쩡한 컨디션으로 계속해서 또 맛있는 집 소개하겠습니다.